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친정팀 발렌시아를 울렸습니다. 발렌시아가 낳은 최근 최고의 재능으로 꼽혔다가 출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가운데 이강인 선수를 자유 이적으로 내줬던 발렌시아인데요. 마요르카에서 최근 연일 좋은 활약을 펼치자 또 한 번 발렌시아 지역 언론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놓친 것은 발렌시아 역사에 뼈아픈 일이다라고 걱정하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맞대결 경기를 통해 이강인 선수 환상적인 역전승을 이끈 원더골로 발렌시아 팬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는데요. 지난 시즌 마요르카 이적 후 첫 발렌시아와의 맞대결 당시에서도 현란한 돌파에 이은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이강인 선수, 이번에는 발렌시아를 패배로 몰아넣은 현란한 플레이로 또 한 번 자신의 재능을 입증했습니다. 이강인 선수 친정팀 발렌티아의 경기 라리가 공식 MVP로도 선정됐는데요. 어떤 활약 펼쳤는지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11라운드 경기였습니다. 마요르카가 최근에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강등권까지 추락했었는데요. 이번 경기 공식 MVP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된 이강인 선수의 후반 38분 역전 결승골에 힘입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발렌시아는 9위에 머무르게 됐고 마요르카는 12위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은 하위권의 다른 팀들도 있기 때문에 순위가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지만 무엇보다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서 또 한 번 팀이 자신감을 얻었고 또 어떤 팀을 상대로도 승점을 얻을 수 있다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렌시아와 마요르카의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 발렌시아는 올 시즌 젠나로 가투소, 이탈리아 축구의 레전드였죠. 이 가투소 감독이 부임한 이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어요. 지로나와의 개막전 1대0 승리 이후 빌바오 원정에서 0대1로 패배했고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강팀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졌지만 어찌됐거나 1대0의 아슬아슬한 패배였고요. 헤타페를 5대1로 크게 꺾으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라요 원정에서 지긴 했지만 또 셀타비고와의 홈 경기 3대0으로 이기면서 그래도 홈에서의 성적은 꾸준히 좋았거든요. 무엇보다 셀타비고와의 경기 3대0 승리 이후 에스파뇰전 2대2 무승부, 돌풍의 팀 오사수나전 2대1 승리, 엘체전 2대2 무승부와 세비야전 1대1 무승부까지 최근 5경기에서 지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걱정됐던 것은 최근 엘체, 세비야같이 올 시즌 하위권에 있는 팀들과 연달아 비겼던 것인데요. 마요르카전 패배, 사실은 마요르카도 이 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등권에 위치할 정도로 최근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가투소 감독의 지지도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5연속 무패라는 기록이 이번 패배를 통해 3연속 무승으로 뒤바뀌는 상황이었고요. 마요르카는 시즌 초반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지만 최근 4경기에서 1무 3패로 고전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4번의 무승 끝에 5경기 만에 승리를 거둔 이번 발렌시아 원정의 성과는 분명히 큽니다. 게다가 다음 경기가 홈 경기인데 해볼만한 팀 에스파뇰과의 경기라는 점에서 강등권과 격차를 벌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요르카가 최근 이기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르셀로나, 세비야, 레알 소시에다드 같은 어려운 팀들, 라리가의 상위권 팀들을 연달아 만났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선발 명단 이강인 선수와 더불어서 엘체전의 퇴장으로 2경기 결장 징계를 받았던 무리키 선수의 복귀가 힘을 줬습니다. 아무래도 장신 공격수 무리키와 이강인 선수를 통한 이 투톱 공격이 마요르카 공격 전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었겠는데요. 무리키의 퇴장도 있었고 또 지난 세비야전부터 이강인 선수가 독감으로 4kg이나 빠지면서 체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눈으로 보기에도 경기 중계환으로 보기에도 이강인 선수의 살이 많이 빠진 것이 느껴질 정도로 독감으로 인한 타격이 있었죠. 9월 A매치를 다녀온 이후 한참 좋았던 이강인 선수의 컨디션이 조금 떨어졌던 바가 있는데요. 이번 경기는 주중 경기 일정을 이제 후반전에 출전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린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경기 내내 좋은 플레이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떠난 이후 발렌시아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강인 선수와 함께 발렌시아의 차기 10번으로 불렸던 유스 출신의 스페인 대표 미드필더 카를로스 솔레르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했죠. 그런 가운데 공격 라인에도 카바니라는 우루과이 대표 공격수가 합류했던 것도 큰 이적이었습니다. 맨유와의 계약 만료 이후 또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 상대로서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꼽히는 이 카바니를 또 미리 볼 수 있는 무대이기도 했는데요. 카바니와 더불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영입한 이후 발렌시아로 임대된 브라질 윙어 사무엘 리노와 라이프치히 시절에 황희찬 선수와 함께 인연을 맺기도 했었던 네덜란드 출신 레전드의 아들이죠. 클루이베르트가 이제 측면 공격수를 맡고 있고 또 이강인 선수와 함께 뛰었던 유누스 무사가 중앙 미드필더로 최근에 포지션 변경을 했습니다. 이 선수와 더불어서 알메이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인 리코 곤살레스가 이제 출전 기회를 얻기 위해 발렌시아로 임대를 왔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3미드를 구성했고 포백 라인은 이강인 선수가 있을 때부터 함께했던 티에리 코헤아와 가브리엘 파울리스타, 디아카비, 호세가야, 지난 시즌부터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는 마마르다시빌리가 나섰습니다.
가투소 감독 체제의 발렌시아는 4-3-3을 쓰고 있고 마요르카는 아시다시피 실리적인 5-3-2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데요. 이 5-3-2 대형에서 무리키와 이강인 이 투톱이 모두 득점을 하면서 마요르카가 승리했어요. 3미드는 루이스 데 갈라레타와 바타글리아, 안토니오 산체스가 배치됐는데 이 산체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도 가능하고 중앙 미드필더와 오른쪽 풀백까지 가능한 정말 활동량이 많은 선수고요. 바타글리아는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이고 데 갈라레타 역시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바타글리아보다는 패스 전개력이 있는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산체스가 가끔 공격을 전진해가지고 이강인 선수가 2선으로 내려오는 비대칭 3톱을 쓰면서 바타글리아와 데 갈라레타가 5백 앞을 보호하고 또 마페오와 자오메 코스타가 오베어래핑을 하면서 측면 공격을 전개하는 그런 형태의 경기를 했고 코페테, 라이오, 발렌트가 3빅백을 이뤘는데요. 주중에 치렀던 레알 소시다드와의 경기에서는 마요르카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체력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코페테도 이제 로테이션 때문에 벤치에 있었고 자우메 코스타가 그 경기에 부상해서 복귀해서 벤치에 있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 선발 출전하면서 이제야 이제 마요르카가 제대로 된 전력을 구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아무래도 발렌시아에서 거의 유스 시절을 포함해서 10년 가까이 이제 몸담았던 이강인 선수의 메스타야 복귀라는 점에 있어서 라리가 현지 중계도 스페인 현지 카메라도 이강인 선수를 이제 경기 시작 전부터 클로즈업 해주고 원샷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이날은 이제 투톱 중에 왼쪽에 자리를 하면서 활발한 측면 공격을 펼쳤는데 전반 5분 만에 발렌시아의 오른쪽 풀백인 티에리 코헤아의 거친 파울에 넘어진 장면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티에리 코헤아와 수비형 미드필더인 니코 곤살레스가 여러 차례 이강인 선수를 협력 수비로 막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강인 선수 전반 13분에는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통해 헤더 슈팅으로 포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 움직인 안토니오 산체스의 크로스 패스를 마마르다시빌리 골키퍼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흐른 공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헤더 슈팅까지 했는데 골키퍼의 선방이 막혔어요. 전반 24분에는 자우메 코스타의 패스를 받아서 측면 먼 골에서 공을 받고 날카로운 얼리 크로스를 이제 문전으로 연결했는데 무리키 선수를 이제 두 명의 발렌시아 수비수가 함께 막아내면서 제대로 헤딩을 할 수가 없었고 흘러나온 공까지 무리키가 쫓아가 봤지만 일단은 발렌시아 수비가 이 공을 확실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전반전에 마요르카의 기회는 두 번밖에 없었어요. 이강인 선수가 그중에 한 차례 슈팅을 했고요. 발렌시아가 8번의 슈팅을 하긴 했지만 위협적인 슈팅은 별로 없었습니다. 유효 슈팅이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어찌됐거나 홈팀 발렌시아가 68%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5-3-2 대형으로 실리 축구를 한 마요르카의 수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후반 6분 발렌시아가 역습 기회를 통해서 이제 선제골을 얻게 되는데요. 마요르카의 세트피스 공격을 차단한 이후 카바니가 빠르게 왼쪽 전방으로 치고 올라가던 사무엘 리누를 향해 롱패스를 연결했고 사무엘 리누가 단독 돌파로 문전 왼쪽까지 치고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비에 가담했던 안토니오 산체스가 조금은 이제 둔탁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사무엘 리누의 발재간을 파울로 저지하는 상황이 되면서 명백한 페널티킥을 내주고 말았거든요. 키커로는 카바니 선수가 나섰고 오른쪽으로 이제 가볍게 차 넣으면서 성공시켰는데 이 카바니 선수 사실은 발렌시아에 지난 여름에 합류한 이후 부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데뷔전이 늦어졌거든요. 데뷔 이후 지금 엄청난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 셀타비고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고 그리고 이제 A매치 쉽기 이후에는 에스파뇰과의 원정 경기를 통해 또 한 번 이제 연속 선발 출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오사수나의 2대1로 승리한 경기에 라리가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후 엘체전 멀티골로 2대2 무승부를 이끌었고 세비야전 그리고 이번 마요르카전까지 무려 3경기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물론 페널티킥으로 득점하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카바니가 대단한 결정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우리 대표팀이 우루과이와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분명히 경계해야 할 좋은 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뒤 마요르카의 반격을 이끈 선수는 역시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후반 14분 후반에 교체로 들어왔던 다니 로드리게스가 문전 우측에서 시도한 중거리 슈팅 마마르다시빌리 선수가 이제 또 한 번 선방으로 막아냈는데 여기서 흐른 공을 이강인 선수가 누구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장면도 티에리 코야르 선수가 빠르고 투쟁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이강인 선수를 쫓아왔고 또 몸으로 막아내면서 이강인 선수가 정확하게 슈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후반 18분에도 이강인 선수의 공을 향한 돌진을 발렌시아의 수비형 미드필더 니코 곤살레스가 거친 몸놀림으로 막아내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이강인 선수를 많이 신경 쓰고 경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발렌시아도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얻게 되는데요. 후반 19분 역시 교체 출전한 빠른 윙어 아마드 은디아이 선수가 문전 우측을 현란한 돌파로 치고 들어갈 때 역시나 많은 파울로 이제 포백을 보호하던 거친 플레이를 펼치는 니코 곤살레스의 둔탁한 수비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상황으로 페널티킥을 유발했고요. 이번에는 무리키 선수가 키커로 나서서 왼발 슈팅 정확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이제 페널티킥이 선언됐을 때 다가오면서 혹시 이강인 선수가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일단 팀 내 넘버원 키커로서 엘체전 실축이 있긴 했지만 또 성공을 하기도 했던 무리키가
잘 성공시켰는데요. 그 뒤에 오히려 마요르카의 좋은 기세들이 이어졌습니다. 동점골로 따라 붙으면서 발렌시아 수비를 계속해서 흔들었는데 다니 로드리게스와 아마드 은디아에게 들어가면서 공격의 활로를 열었고 또 다양한 공격 패턴이 나왔어요. 후반 24분에는 문전 우측을 또 한 번 흔든 아마드 은디아의 돌파가 수비에게 차단됐지만 흘러나온 공을 데 갈라레타가 바로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골키퍼의 선방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는데요. 후반 30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역시 쇼트 카운터로 발렌시아의 공격 전개를 차단한 이후 단독 돌파로 문전 지역까지 끌고 올라갔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플립플랫까지 보여주면서 또 수비 라인을 흔들었고 반대편 은디아에게 전환 패스까지 연결하면서 좋은 공격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 결국 후반 37분에 이강인 선수의 극적인 역전골이 나옵니다. 다니 로드리게스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이성 공격이 많이 살아났는데요. 무리키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왼쪽 측면 먼 곳에서 이강인 선수가 프리한 찬스도 있었고 공을 달라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다니 로드리게스가 놓치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문전 좌측을 이제 파고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발렌시아 수비 2명을 너끈하게 제끼는 화려한 어깨 페인팅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전반 초반부터 디아카베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교체 출전한 센터백 웨즈 카차르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막고 있고 뒷짐을 주면서 혹시나 이제 핸드볼 파울을 할까봐 균형을 잡지 못한 가운데 라이트백인 티에리 코헤아가 다가왔거든요. 협력 수비를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 두 선수를 모두 제쳐낸 이후 왼발 슈팅 각도가 없는 상태에서 시도했는데 이 슈팅이 이제 웨즈 카차르 선수를 맞고 굴절되면서 골대 안으로 이어졌어요. 슈팅 방향 자체가 골문을 향했기 때문에 자책골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의 골이 됐고요. 실시간으로 진행된 라리가의 이제 상세 분석에서는 이 장면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6.7%에 불과했는데 이 확률을 뚫어냈던 이강인 선수의 천재성이 골로 연결됐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 장면 상세하게 보시면 슈팅도 슈팅이지만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화려한 드리블 능력을 갖고 있고 치명적인 드리블 능력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왜 이강인 선수를 메시와 비교하느냐? 바로 어깨 페인팅, 바디 페인팅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내는 드리블 기술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문전 왼쪽 니어포스트로 치고 들어갈 것처럼 공을 치다가 한 번 방향을 꺾잖아요. 이때 웨즈카차를 제쳤고 여기서 티에리 코에가 붙었을 때도 좀 더 가운데로 치고 들어간 척하면서 어깨를 움직여서 다시 니어포스트로 이동하는 이 환상적인 짧은 순간의 화려한 무빙을 통해서 완전히 제쳐내고 슈팅 코스를 열었거든요. 이 슈팅 코스를 스스로 만들어낸 이후 때린 슈팅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 플레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골을 넣은 이후 이강인 선수, 많은 동료 선수들이 다가오고 얼싸안았지만 이 자리가 메스타의 경기장이고 또 친정팀 발렌시아를 상대로 본인이 처음 또 골을 넣은 상황 속에 친정팀들을 위해 또 인사하고 고개를 숙이고 친정팀들을 존중하는 세레머니를 통해서 또 한 번 발렌시아 팬들의 마음을 여러모로 아프게 했습니다. 또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 했던 정말 이강인 선수의 멋진 세레머니이기도 했는데요. 이 골 이후 양팀 모두 결정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았고 무려 8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지만 마요르카가 차분하게 2대1 리드를 지키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마요르카가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강등권까지 추락할 수 있는 위기였는데 이 승리를 통해서 잔류를 위한 발판을 만들었어요. 아직 시즌 물론 많이 남아있지만 최근에 일정이 좀 힘들었거든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2연전이 비아레알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무승이 장기화될 수도 있었는데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서 4연속 무승을 끊어냈고 10월 29일 토요일 새벽 4시에 에스파뇰과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일정입니다. 이 경기 이후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전 마지막 두 경기가 있는데요. 11월 7일 새벽 2시 30분에 비아레알전 그리고 11월 10일 새벽 5시 30분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빅매치가 이어집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와의 경기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이 마지막 월드컵전 4경기도 기대가 되는데요.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이강인 선수가 또 한 번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벤투 감독이 아직까지 이강인 선수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폼이 이어진다면 벤투 감독 월드컵에서 이강인 선수를 확실한 공격 무기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월드컵 이후에는 스페인 라리가가 잠깐 휴식기를 갖고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에 헤타페와 경기를 치르는데 아직 정확한 경기 시간은 나오지 않았고요. 1월 8일 바야돌리드전, 1월 14일 오사수나전이 이어집니다. 이강인 선수 월드컵 잘 준비하고 월드컵도 잘 치르고 또 올 시즌 라리가를 흔드는 미친 활약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한준TV와 함께 이강인 선수의 활약과 스페인 현지 반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